얼마 전 중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공장을 만들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다시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여기에 세계 경기 불황과 미중 갈등의 영향까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우리 반도체 산업은 괜찮은 걸까요? 오늘 뉴스 핵심 관계자 류핵관 시간에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전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사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설계 자료를 빼돌려서 중국의 복제 공장을 지으려고 한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공장을 복사한다, 공장을 복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공장이 필요한데요. 그 공장의 조건이 청정실입니다. 예. 청정실 지어서 그 안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음.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공장을 짓기 위한 설계도, 그리고 그 청정실의 조건을 잡는 데이터, 그리고 청정실 안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장비들의 배치도 가 넘어갔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이거 얻으면 삼성전자의 같은 조건의 공장을 지을 수는 있죠. 그렇군요. 이게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일 뿐 아니라 국가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그 반도체 기업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 뭐 유럽, 일본도 우리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요. 음. 얻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얻어진다면 그만큼 이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겠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인 노력과 시간, 그리고 우리 산업의 미래가 걸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인데, 음. 기업들 간의 경쟁인데, 우리가 앞서 있는 쪽이 경쟁되는 기업들이 가까이 오면 우리로서는 그만큼 이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 뭐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 정도로 중요한 기술인데 왜 이런 유출 사건은 또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반대로 우리 기술이 좋다는 거고요. 예, 우리 기술에 대한 이 다른 나라의 그 어떤 확보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아마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반도체 업체라든가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쓴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고 다른 중요한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건 따로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고요. 뭐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법률도 따로 핵심 기술이 지정이 돼서 어. 기업은 그 핵심 기술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국가가 그걸 별도로 또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이 해외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은 지금 잘 갖춰져 있고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음. 뭐 국내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 임직원들이 해외 나갈 때 맨몸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외 나갈 때 맨몸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음. 출퇴근할 때 서류를 들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서류 예. 자체가 기술이니까. 그래서 출근할 때 최소한 뭐 스마트폰 정도만 들고 들어가는데요. 음. 그 스마트폰도 카메라는 다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해서 하루 종일 뜯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없고 또 문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갖고 나온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음. 아니 그런데 이런 보안을 뚫고 지금 범행이 벌어지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우리 기술을 탐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중국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많이 탐냅니까? 지금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6개 국가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인데요. 중국은 제일 후발이죠. 후발이니까 이런 음,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네. 다른 국가보다 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반도체 기술에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그건 이제 분야별로 좀 다른데요.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우리보다 뭐 좋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예.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우리보다 한 5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저장으로 쓰는 낸드 플래시 또는 D램이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 우리 USB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는 상당 부분 우리를 가까이 쫓아오고 있고요. D램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 결국에는 뭐 어떤 특정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기술력을 상당히 따라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이 반도체 산업계에서도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기술 유출이 이루어지는 그 원인 중에 또 하나로 지목되는 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범죄 못 막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전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그 정경련에서 뭐 그런 그 성명서를 냈습니다. 조금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 예.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해서 좀 더 예방을 하자. 뭐 이렇게 요청은 했습니다. 예. 아마 이건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쪽에서의 얘기이고요. 음. 어쨌든 목적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거니까 예. 아, 이 그 우리가 종사자들도 막 이러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예. 기술 유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기술 유출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또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근데 음. 알고 유출이 되면 큰 범죄가 된다는 인식은 반드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반도체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요. 업황은 좀 어떻습니까? 업황 작년 4, 4분기부터 1, 4분기 또 2, 4분기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봄바람은 불고 있다. 아. 많은 전문가들이 3, 4분기가 되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저점이 오고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호는 있습니다. 예. 4월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주가 상승하면 최소 6개월 안에 반등 시점이 온다라고 어.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감산을 했습니다. 공급자가 삼성, 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감산을 했기 때문에 감산은 본격적으로 올 초부터 했는데요. 이게 6개월이 지나야 영향이 나오는데 지금 6월이니까 지금부터 감산 효과가 시장에 미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챗 GPT 같은 걸 좀 많이 쓰잖아요. 아, 근데 이게 네네.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에 또 반드시 필요한 게 D램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 어. 감산의 효과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공급 차에 의해서 반등 시점은 3, 4분기, 앞으로 3, 4분기 이내에는 반등 시점이 온다. 반등이 시작되면 한동안은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보이는데, 근데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미국이 그 중국에 이 수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장도 영향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예, 영향이 있으면 뭐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미국이
반도체 첨단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사실상 금지했는데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유예 조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이 유예 조치를 연장할 전망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제도인데요.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국 내 중국 기업은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중국 기업들한테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기술 이상은 안 된다. 이 기술 이상의 장비는 수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음, 대신에 중국 내 제3국 기업,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죠. 예, 제3국 기업은 올해 10월까지 1년을 유예해줬습니다. 어, 유예해줬는데요. 우리는 이 유예가 연장이 됐으면 음, 좋겠다라고 우리나라 정부 또는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아직, 아직 결과는 미국 행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결과는 안 나왔고요. 뭐 아, 예, 언론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 공식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반도체 첨단 장비를 이제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 조치가 일단은 예, 지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유예가 되어 있는데 이거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연장을 해주더라도 유예 조치를 연장해 주더라도 언제든지 이거 당장 금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반도체 기업들로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위험을 안고 있으면 이거 생산 거점을 옮길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대한민국 반도체 이 기업은 그 제조 공장을 한국 땅에 짓는 게 원칙입니다. 예. 예, 원칙이고요. 특별한 경우는 이제 해외에 지을 수 있죠. 중국은 시장 때문에 짓는 거고요. 미국에 짓는 것도 고객 때문에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땅에 짓습니다. 중국에 그리고 짓는 건 어떤 경우예요? 중국도 시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요. 예. 중국은 우리 이 전 세계 반도체 양의 50% 이상을 구매를 합니다. 아, 구매를 하기 네. 때문에 중국 시장에 물건을, 반도체를 팔려면 중국의 공장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해서 중국에서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국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을 미국 기업이 90% 이상 사용합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땅에 공장을 짓는 게 원칙이고요. 한국 어, 땅에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뭐 용인시에 따른 메가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공장 부지는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반도체 제조 공장 부지가 일정대로 잘 지어지면 뭐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을 짓거나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그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중국이 이제 반도체와 관련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예. 상황이라면 미중 갈등 상황에 어쨌든 계속 영향을 받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고 있는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음, 뭐, 우리가 미국이나 뭐 중국한테 최대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예, 신경을 쓰면서 저희도, 뭐, 정책이나 전략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혹시 그 미중 관계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제일 음. 신경이 쓰이는 게 이제, 그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 문제가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군요. 자, 업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우리 반도체 산업의 업황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그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 업황,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가 수요자가 아니니까 뭐 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일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많은 전망에 따르면 2024년이 지나면 당분간은 수요가 계속 창출돼서 시장은 성장할 거다라고 어, 전망을 합니다. 예, 당분간. 한 4, 5년은 그렇게 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공급자거든요.
그 시장이 좋아질 때 많이 공급을 할수록 우리는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음, 공급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조 시설을 일정에 맞게끔 지어야 된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급자로서 이제 우위를 계속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일단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인력 부족, 인력난이 상당히 문제였는데요. 지금 뭐 상당 부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시간 좀 걸립니다만 어쨌든 바람직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조 시설인데요.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한 계획은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의 제공 등 해서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 제조 이 생태계 자체가 지금 자국화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별로. 음, 우리도 이제 자국화를 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 기술의 이 자국화가 필요합니다. 이 예. 부분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많이 투자를 했고 또 많이 희망도 생겼고 또 많이 결과도 있었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네, 안기현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